안녕하세요. K510이 진행하는 생로병사 몸과 마음 치유학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12번째 방송입니다. 무더위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치유농업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치유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12번째 방송으로 치유농업사 자격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치유농업, 그리고 치유농업 관련된 총서, 그리고 예방중심형 치유농업 기술보급서 매뉴얼, 여기에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고 기타 지금까지 제가 연구한 내용을 기초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 순서는 2급 시험 과목 목차,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목차를 가지고 현재는 두 번째 과목인 치유농업 서비스 대상자 진단 과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치유농업 서비스 대상자 진단 과목에는 두 개 과제가 있는데요. 심리적 검사 측정과 인체 생리 검사, 이 두 개 과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에는 최초는 이 과제를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몸과 마음이 분리가 안 되듯 이 방송 내용을 두 개 과제를 통합해서 오늘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치유농업 서비스 대상자 진단에 앞서 대상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치유농업을 연구하고 관심 가지신 분은 흔하게 봤던 슬라이드 내용이지만은, 자, 여기에 보면은 제일 우측에 치유 대상자가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일반 대상자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유아로부터 노년기까지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사실은 임신부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 직업군별로도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대상자가 치유농업 서비스 대상자이다.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거기에 나와 있듯이 어떤 문제 행동의 청소년으로부터 소외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정말 우리 그 치유농업의 개념에서 나와 있지만은 국민의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이 산업이자 활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그러면은 이 외국 사례에서 대상자를 한번 참고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치유농업의 대표적인 유럽의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프랑스, 그리고 우리 가까이 일본 등에서 프로그램 대상자를 보면은 네덜란드는 장애인,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이런 대상자가 주이고, 그 다음에 벨기에는 아동과 사회적 약자로, 그리고 영국은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자, 사회적 약자를 모두 확대해서 대상자로 분류를 하고, 프랑스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 또 일본에서는 쇼설팜을 추구하는 일본에서는 장애인, 정신질환자, 이렇게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림축산부에서 시행했던 사회적 농업, 이 범주에 많이 해당이 된다고 본다면은, 자, 목적별로, 다음 장 목적별로 보면은 치유 중심이냐, 고용 중심이냐, 교육 중심에 따라 가지고 또 대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 치유 중심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광범위하게 확대를 해놨는데, 즉 일반인들 누구에게나 치유와 치료가 필요한 모든 대상자는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 중심이라고 하면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이런 시장과 연계해서 하는
측면에서의 대상자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교육 중심이라면은 정규 학교 학생, 예를 들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그리고 학습 장애나 법적인 문제나 사회적 조치에 따른 필요한 사업, 예를 들면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 치유농업의 대상자가 다양하게 볼 수가 있다. 거기에 특징이나 사례는 나와 있는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치유농장의 유형과 특징별로 내용을 한번 보면은 거기에 가운데 프로그램 주요 대상자에 보면은 예방 중심형은 뭐 일반인들, 초중고 학생, 또 가족, 또 치유와 또 안정이 필요한 이런 국민 누구나가 예방형 중심형 이 서비스 대상자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재활 중심형, 여기는 앞에서 언급했던 정신질환자라든지 지체, 신체 장애자, 그 다음에 실직자, 뭐 재소자 이런 대상자들이 또 이 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치료형이라면은 앞에 얘기했던 이런 정신적, 신체적 이 장애인, 또 질환자, 그 다음에 치매 노인 이런 다양한 심신의 상해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치료 중심으로 대상자를 분류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즉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치유농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역으로 치유농업 서비스의 효과적인 측면으로도 한번 본다면은 청소에서 그 분류했던 자료에 보면은 청소년들, 뭐 국내 국외, 그 다음에 성인들 국내 국외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 치유농업에서 얻어진 효과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즉 이러한 치료적 또 치유적 효과가 필요한 사람은 치유농업 서비스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개인이나 집단 이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 단체, 또 지역사회 이런 측면에서도 치유농업은 좋은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활동이자 산업 분야가 될 것이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치유농업이 지금 현재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치유농업이 모든 국민에게 지금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정책이자 대국민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상자가 이렇게 폭넓게 다양하게 본다면은 다음은 이제 치유농업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농진청에서 지금까지 법제화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세종에서는 2개의 계층 대상자를 시범 적용도 했고, 또 다양한 생애주기별 대상자들에게 진단을 할 때 사전 진단과 사후 평가로 나누어서 진단을 했습니다. 자, 이는 다른 어떤 그 체험농장, 교육농장, 또 기존 해왔던 그 어떤 관광 서비스 등과 차이가 나는 치유농업만의 어떤 고유 기능이자 중요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전에 그 대상자들에게 이 스트레스가 되든지 우울이 되든 그 어떤 요인을 진단을 해서 기준점을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치유 활동을 다양한 치유 활동을 거쳐서 그것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걸 검증을 하는 것이 치유농업이 어떤 그 의미가 있고, 또 중요성, 또 전문성을 가지는 다른 어떤 분야와 대별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며, 치유농장에서는 그래서 이 어떤 대상자에게 어떤 지표를 설정할 것인가, 그래서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실시를 해야 되고, 여기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 진단을 통해서 고객 정보 수집하는데, 여기서 농장주들이나 앞으로 이 치유농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고객의 정보에 대한 부분들, 가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정보 수집은 치유농장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획하고 설계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만 파악을 하고, 또 이전에 치유농업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이력이라든지 특이점 이런 부분들을 수집을 해야 되고, 이는 반드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러한 그 개인 인권 문제 이런 등등의 이유로 반드시 고객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치유농장에서 설계한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을 한다,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수집된 이 고객 정보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농장주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고객 동의를 얻고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서 하겠지만은 이후에 그 고객이 재방문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재설계라든지 이런 데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행사, 체험 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재방문자들에게 어떤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농지생에서 시험 적용을 하면서 검증했던 데이터를 보면은 1회 방문자보다 재방문자가 치유 효과가 훨씬 크더라라고 하는 이런 그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렇듯 고객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이 농장주로서 또 이 치유농업을 운영하는 전문가로서 유용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유농업 기술보급소 매뉴얼에 농진청에서 진행하면서 해왔던 이용자 설문, 이렇게 사전 사후 양식들은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제시해서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지만은, 거기에 일종의 서약서를 써서 개인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스트레스, 신체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검사를 한다, 또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동의서 형태로 설문지를 받고, 그 다음에 참여자 정보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트레스라든지 신체 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시행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이후에는 이용자 사후 설문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설문을 통해서 받으면서 농지청에서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왔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심리적 검사 및 측정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먼저 심리 검사는 이제 상담 심리학자들이 저처럼 이 상담 심리학을 전공한 이런 사람들이 활용하는 심리 검사가 있고요. 또 임상심리에서 적용하는 임상심리사들이 활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검사 도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주 전문적인 이런 교육을 받은 자가 수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치유농업이 보다 전문성을 기하고 보다 좀 전문적인 이런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참고로 자료를 하나 좀 소개를 드리면은, 슬라이드에는 반영을 못했지만은 2020년 정신건강검진도구 및 사용에 대한 표준지침이라고 하는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만들어진 자료인데, 여기에는 각종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검사도구, 정신건강도구, 임상심리사들이 사용하는 이런 그 검진도구가 약 50종이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심리검사나 또 이 임상검사를 할 때는 이 사용하는 그 자격 요건, 어떤
그 자격 요건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검사 도구에 대한 저작권 문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 따라 가지고 원저작권자나 2차 저작권자들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한다든지, 대부분 이제 이렇게 공공 자료로 올라온 부분들은 출력해서 활용하도록 사전에 동의가 대부분 되었지만은, 이거를 수익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별도로 사전에 동의를 받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자, 이러한 심리 검사는 성격, 지능, 적성감 같은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 도구들로서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리학을 공부를 할 때 이론만 해도 약 400전 세계에 400여 개가 넘는 이론이 있지만은, 이 이론에 따른 또 다양한 검사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내 그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이론이나 검사들은 뭐 한 10에서 20여 개 정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심리 검사 도구는 객관 검사와 투사 검사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객관 검사라면은 잘 준비된 구조화된 검사를 얘기를 하고, 투사 검사는 뭐 주관 검사라도 얘기를 하는데 비구조화된 이런 검사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특정 검사 도구를 가지고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절대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오류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객관 검사와 또 투사적 검사를 통합해서 사용을 하는 추세인데, 거기에 나와 있지만은 객관 검사인 뭐 웨슬러 지능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정서와 자아상, 대인상을 반영한 어떤 투사 검사들, 그 다음에 자기보고 검사지, 이렇게 지필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사용을 한다, 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좋겠고, 거기에 투사 검사, 자기보고식 검사 이런 부분들은 예시들이 뭐 HTP라든지 KFT라든지 또 SCT, 뭐 문장 완성 검사 이런 부분들은 흔히들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구조화된 객관 검사는 한 번, 두 번 경험을 해보면은 이 오류, 그 다음에 이 조작이 가능한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투사 검사는 어떤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이 가려지지 않는 어떤 이 무의식의 어떤 세계 영역들까지 발굴해 놓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 장단점을 잘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특히 비구조화된 투사 검사를 하는 것은 해석 측면에서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다음 인체 생리 검사는 우리가 이제 이 의료인들이 학습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적용하는 분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체 생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이 이론적인 또 지식적인 또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인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이런 사람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체생리학은 사람의 모든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능력이나 그들의 어떤 상호작용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또 특히 이 분야는 의료 행위와 관련된 치료적인 관점은 법적으로 대상자나 이용자가 이렇게 사용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잘 알고 참고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농진청에서 주로 사용하는 검사 도구들은 앞에 이제 그 설문지와 같은 이런 문헌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검사, 우울 검사 이런 문헌적인도 있지만은 이 인체 생리 검사 도구 중에 HRV 검사라고 하는 심박 변이도 검사, 다른 말로는 스트레스 자율신경 균형도 검사, 이런 검사를 적용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범 과정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 컴퓨터로 세팅화된 이 도구에 뇌파 측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만성 피로도, 스트레스, 그 다음에 어떤 이 우울증, 이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현재 상황을 진단을 하는 이런 방법을 적용을 했고, 또 하나 방법은 타액 검사라고 호르몬 검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농진청하고 시범 적용을 할 때는 입안에다가 작은 이 스펀지에 타액을 묻혀서 검사하는, 이 호르몬 분비 상태를 검사를 하는 이런 방법인데, 요즘 이 타액 검사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검사를 받아본 분들은 한 번씩 경험을 했을 텐데요. 코에다가 이 면봉 같은 걸 넣어서 이 체액을 가지고 이 검사를 하는 이런 검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들을 가지고 인체 생리 상태를 측정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검사들은 그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적용을 해보니까 환경이나 또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이 된다. 예를 들면 외부에 뭐 개가 짖는다든지 이런 소음이 들리고 하면은 인체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이 조심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더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주로 이제 그 사용하는 그 도구가 이 바이오맥파라고 하는 이 검사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림에 나와 있듯이 뭐 심장 박동수라든지 이거는 아주 어떤 그 전문적인 사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고 간단하게 프로그램만 설치해 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약 3분 정도 이내에 스트레스 상태, 그게 뭐 만성이냐 급성이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혈관의 건강 상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 검사 도구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건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신체에 대해서는 그 인바디 체크하는, 요즘 이제 그 의료기기들이 그 잘 발달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이런 그 체성분을 분석한다든지 골격이라든지 지방 분석, 뭐 신체 전반에 대한 비만도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이 인바디 그 도구들, 이런 것을 활용해서 검사를, 저는 이제 주로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검사들을 가지고 이 치유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한다. 그래서 개개인의 기준점을 잘 체크를 해 놓는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프로그램이 뭐 4시간이든 또 몇 시간이든 일주일이든 또 더 장기적이든 이런 것들을 하루가 넘는 이런 프로그램 같으면은 오전에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계속 체크를 해서 그 누계를 가지고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적용을 해봤을 때 이 치료적인 효과들을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러한 그 치유 농업의 이 효과에 대한 결과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이 부분은 두 개 가지를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치유농업에 기능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체 생리 검사는 뭐 매파 검사나 그 다음에 이 타액 검사나 HRV 검사나 또 방금 얘기했듯이 인바디 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학이나 뭐 상담학이나 또 임상학이나 또 이제 의료인들,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정확하게 측정하고 해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심리검사 및 또 인체검사에 대한 내용, 또 측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방송에서는 2급 치유농업사 2급
과정에 대한 과목 소개를 간략하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방송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다도 좀 이해를 돕고 또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유농업 자원에 대한 부분을 식물 파트와 동물 파트 이외에도 뭐 곤충도 있고 그런데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국적으로 지유농업사 자격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슬라이드에 보시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주위의 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